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상훈 손사님 모시고 고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지 의무가 설계사분들은 필수이고 고객분들도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을 그냥 놓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PD님과 함께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림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라고 되어 있고요.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림 의무라고 해서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좀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또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 유사하다 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PD님 혹시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하잖아요.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주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네.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갱신을 통해서 보험료를 증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하는 일은 위험집단을 구성하는 일이죠. 위험집단을 구성해야 거기서 보험료도 나오실 것이고 그 위험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쳤을 때 보험금도 지급할 수 있고 그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됐으면 다음 갱신 때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서 빠져나갔던 보험금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보험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집단을 구성하는 게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라고 치면 위험집단을 그냥 나이와 직업과 질병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우리 보험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한 집단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30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아이들이면 아이들, 노년이면 노년, 병력자면 병력자에서 여러 가지 위험 집단을 구성하는 게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보험회사의 위험 집단 안에 들어오게 할 건지 안 들어오게 할 건지 들어온다면 어느 집단 안에 넣어야 되고 어느 집단 안에 넣었을 때는 얼마의 보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수치상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걸 알려면 피보험자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잘 알려주는 것이 고지의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고지의무와 관련돼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어요. 돈과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험 계리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은 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걸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잘 알려줘야 되는 거고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보험회사가 위험집단을 구성하기가 매우 편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마다 청약서가 달랐어요. 요즘에야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업 정도나 소득 정도만 피보험자가 쓰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청약서에 알릴 의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잖아요. 청약서의 질문이 보험사마다 다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보험사는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이런 사람들만 받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질문을 상세하게 넣는 거고 야, 이쪽에서 안 되는 사람 우리한테 와. 그러면 질문을 굉장히 적게 넣을 거고 그래서 막 불공정 경쟁이 있으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청약서를 일치화 시켜버려서 너네들이 이런 청약서에 알릴 의무 관련해 가지고 싸우지는 말고 상품과 혜택과 이런 것들 가지고 제대로 경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문제인데 보험회사는 정보를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보장은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자기 정보를 최대한 오픈하지 않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이 조항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림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가 이 고지의무를 왜 이렇게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보험회사가 하는 건 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건 다 제가 수치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측치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치가 맞아야만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예측치가 맞으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에요. 30대 남자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10%다 예측을 했어요. 과거 자료를 토대로. 그래서 30대 남자를 모집했어요. 근데 그 모집된 표본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명이 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표본을 1000명, 10,000명으로 늘렸을 때는 그 예측치에 더 가까워지는 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소비자분들 만나면 이래요. 보험 가입할 때는 다 된다고 하고 다 보장이 된다고 하고 가입시켜 놓고 줄 때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보험의 핵심인 거예요. 보험회사가 예측해놨던 손해율을 맞추려면 대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대수의 원칙이 지켜주려면 표본은 많아져야 되고 표본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 수치를 지키려면 보험금이 나가는 문은 적어져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적게 사고가 난 우연하게 사고가 난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을 주는 게 보험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입할 땐 쉽고 보험금을 받을 땐 어렵고 예측된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돈을 못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들한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고지의무죠. 그러니까 이제 너 제대로 안 알렸어. 우리한테 이 병력 안 알렸어. 그러니까 계약은 해지야. 돈은 못 줘. 이제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고지의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험이라는 제도에 내가 들어가려면 보험회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수치를 만들어 놨을 거고 그 수치에 근거한 대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러려면 표본이 많아져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어려운 거고 이게 보험입니다. 잘 알려야 되고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상법과 아까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르냐? 상법에서는 간단해요. 보험 가입자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될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해놨냐? 가로 열고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벌써 조금 이상하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큰 테두리로 말하면 이거를 알려주세요 플러스 그 외에 알파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이거 물어봤는데 다 알렸는데 그게 다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유병력자분들 말고 일반 상품을 가입할 때 고혈압 환자가 매일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나요? 안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줘야 되죠. 왜냐면 질본 5번 항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일 이상의 투약이나 11대 질병에 고혈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니까 또 알려줘야 되고 약을 30일 이상 먹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할 때 가입이 안 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보호가 설정이 돼서 가입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암보험을 생각해 보자고요. 암보험의 청약서를 보시면 일반 건강보험, 질병보험 상품 청약서랑 동일해요. 그래서 거기 고혈압도 고지하게 돼 있고 30일 이상 투약도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암보험에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암하고는 고혈압은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봤을 때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만약에 그걸 안 알렸다 치면 그럼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이긴 한데 위반이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위반이면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해지 떨어버리는 거죠. 물론 보험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암 환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암은 진단을 받으면 투병에 들어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5년 뭐 평생이 투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은 통원비가 있거나 입원비가 있거나 실비는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이런 것들, 약제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진단비가 나가는 거면 그냥 크게 몇 천만 원 딱 주고 끝날 텐데 깔끔하게. 근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담보가 아니라 계속 지급하는 담보를 갖고 있는 보험회사라면 해지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연결된 게 있으니까. 진단비는 줄 테니까 이 계약은 해지야.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람은 계속 청구건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죠. 3개월 이내에 질병의 확정 진단 받은 경우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암보험에. 피부과 가가지고 습진 진단을 받았어요. 그거 질병이잖아요. 확정 진단 받았잖아요. 그거 안 알렸잖아요. 그럼 고지의무? 위반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소비자는 설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약 해지는 거 뭐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3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가 웬만만 하면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험금은 못 받아도 계약은 유지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대질환이 있으면 내가 이 진단비나 이런 것들 청구한 건 못 받아도 보험회사에 앞으로 내가 여기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다른 데 전이가 되거나 이러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험회사가 그냥 막 해지를 시켜버리니까 문제잖아요.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도 보겠지만
해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약관과 상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행성이에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들이 7천억 원이 넘었다고 지금 작년에 신문을 봤는데 그 정도로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일반 민사에서 최대 선의성이 요구가 돼요. 최대 선의성. 최대 선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상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선의성을 갖고 계약을 해.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선의성을 갖고 하는 거고 최대의 선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험계약의 특성이 분류식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입자는 나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 보험회사는 그걸 승낙해서 가입자를 위험집단으로 넣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필요가 없겠죠. 서류에 서명 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입자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요식, 요식이 필요 없고 낙성계약, 승낙하면 된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다 이런 것들 문제가 법적으로 되니까 요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우리가 직역하면 그냥 밑에다 서명하는 사람이 언더라이팅이잖아요. 원래는 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거는 거고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죠. 가입하는 사람이 청약서를 조건을 걸어서 넣으면 보험사가 그걸 심사해서 오케이 해서 서명하면 승낙이 되는 거라 승낙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서 아래에다가 서명한다라고 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지 의무고 너 그거 위반해서 너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럼 해지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알려야 될 때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중요한 병력과 직업과 소득 수준과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게 강행 규정인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규정이 있는 거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내가 낸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돌려주니까 고지의무 위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막 해서 그냥 해지되면 뭐 내가 낸 돈 받지 뭐 이런 건데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해지환급금이 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3년 안에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아예 없어요. 사업비 충당하고 나가면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되시면 보험금은 못 받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조항이다. 그러면 고지의무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 그렇지가 않죠. 고지의무 잘 이행하셔야 되죠. 그런데 5년치를 병력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세하게? 모르죠. 모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건 고지해야 돼요. 그럼 7번 이상 치료받은 거 고지해야 되는데 PD님 5년 동안 7번 연속으로 병원 갔던 거 기억하라고 하겠어요?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아닌 사실 이상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근데 약 먹는 조항은 이미 있단 말이에요. 30일 이상 투약은. 그리고 중대질환은 자기 중대질환자인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1년 이내에 추가검사 3개월 이내에 질병의 확정진단 뭐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1년 이내에 추가검사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보험회사가 이런 강행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서 나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가 뭘 못 받아요? 보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대수가 점점 주는 건데 보험회사가 해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낼 보험료보다 받을 보험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관을 해석할 때는 최대 선의성을 가지고 너가 이걸 속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지야. 그리고 보험금도 안 줘. 다만 인과관계 있는 없는 것들은 돈을 줄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관은 되게 보험회사가 정의롭고 근데 그게 뒤에 숨은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부터 위험률, 대수의 법칙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기 보험회사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놔두겠죠. 그걸 고객들은 되게 고마워할 텐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한 20대 남자가 축구하다가 어디가 골절이 됐어요. 3년 안에 청구가 됐어요. 골절 진단비, 뭐 입원비, 실비 이렇게 청구했다 치자고요. 조사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20대 남자인데 조사해서 얻을 실익보다 조사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바엔 어차피 돈을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골절이어도 60대 환자 골절돼서 청구했다 봐요. 조사가 바로 나오겠죠. 왜요? 이 골절 진단비 30만 원 때문에
안 주려고 조사를 할까요? 아니죠. 당신은 이제 청구를 했으니 너에 대한 병력을 다 우리가 까볼 거야. 그리고 그 병력을 가지고 토대로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해버릴 거야. 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청구가 들어올 게 많을 네. 대상이 되니까. 네. 그게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부담보를 또 설정을 해놓으면 보험료는 그대로 받으면서 팔다리 부담보로 잡으면 팔다리 쪽에서 혹시 무슨 질병이나 무슨 사고가 나면 돈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위험률을 더 축소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 전 알림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보험회사에 매우 큰 숨은 의도가 있다. 그렇지만 사행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조항인데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지 의무를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제일 많이 우선 소비자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감기로 갔다 온 것도 얘기해야 돼요?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건강검진에서 비롯된 검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감기는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 같은 좀 보상 쪽을 아시는 분들은 청약서에 알릴 사항에 해당이 안 돼도 청약서에 적어요. 청약서를 적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로 적잖아요. 네. 첫 번째가 대면 계약을 할 때 직접 설계사를 만나서 적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녹취. 녹취는 설계사분하고 하는 얘기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림 의무에 대한 그 청약서 조항을 설계사분이 쭉 읽어 주시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설계사분과 그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질환이 뭐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녹취가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직접 만났을 때 적으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녹취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걸 알고 보험사가 인수심사를 거쳐서 승인했으면 그거는 그 위험을 이제 보험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대면 계약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사분하고 아무 얘기 없이 청약서에 네 아니오만 표시하고 그냥 딱 서명하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코치를 해주죠. 그렇죠.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여기 작성하셔야 되고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항상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설계사한테 얘기했다. 그렇죠. 근데 괜찮다고 했다. 네. 설계사가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냐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고지 수령권 없는 설계사한테 네.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 그렇죠. 고객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셔야 될 건 설계사한테 고지한 건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감기로 고지를 해야 되냐?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맞고, 원칙은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할 필요 없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보험사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고, PD님도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면 청약서에 잘 알려줘야 돼. 너 안 알려줬으면 위반이야. 그러니까 감기 알려야 돼? 이거거든요, 질문이. 네. 저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죠.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림 의무는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서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3개월 안에 감기로 병원을 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걸 안 알렸어요. 약관대로라고 하면 해지죠. 고지 의무 위반인 거잖아요. 3개월 안에 감기로 간 게 있으면 질병의 확정 진단이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이 다른 거죠. 고지 의무 위반까지 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험회사를 한테 안 알려주려는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적으로 내가 보험회사를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의 고의와 유사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보험회사한테 안 알린 게 된 거라면 고지 의무 위반이 맞다.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네. 폐에 관련된 중대한 질병이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네. 진단을 받았는데 네. 가입할 때는 이제 3개월 이내에 감기로 다녀온 적은 있고 네. 폐로 관련된 질병을 진단을 청구를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보험금 지급할 때나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죠. 고지 의무 위반은 맞지만 나중에 이제 인과관계는 못 맺어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PD님 말씀을 하신 건데,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요.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돈을 안 주려면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반. 고지 의무 위반이 있고 그게 청구권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건 이미 고지 의무 위반을 우리가 했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지 의무 위반이 성립이 되려면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요. 보험회사나 조사자들은 그거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청약서만 쭉 보는 거예요. 유병력자네? 질문 3개네? 초간편이네? 질문 하나네? 이거 일반 보험이네? 질문 5개네? 이걸 보고 이 피보험자의 의무기록을 싹 떼가지고 그거랑 대입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3개월 안에 감기로 갔네. 고지 안 했네. 고지 의무 위반이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혈압 당뇨 환자가 실수로 고지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감기로 간 게 있습니다. 고지해야 됩니까? 원칙으로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고지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게, 감기로 인해서 문제가 계약이 해지되는 확률도 매우 적긴 하겠지만 고의중과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생활질환인데 3개월 안에 가긴 했지만 내가 이걸 보험회사에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고지를 안 했다라고 보험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기를? 어쨌건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질환이 조금 더 넘어가지고 폐렴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제 항생제를 쓰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무슨 영상을 찍었는데 뭐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더 오셔야 돼요. 6개월 뒤에 오셔야 돼요. 막 이런 것들이라면 이건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생활질환 같은 것들은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입한 게 아닌 걸로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걸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영상을 무언가 찍어가지고 무언가 툭툭 나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증상이 진짜 위중해, 내가 봐도 진짜 얼굴에 황달 끼고 진짜 이런 사람이어서 곧 이제 진단이 나오려고 하니까 보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의 중과실로 볼 수가 있으니까, 청약서에 알릴 사항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보험회사에 해를 끼치기 위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내가 보험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냥 아니면 정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생활질환이라고 하면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난 이건 내가 너네 속일 의도가 뭐가 있었어? 설계사님한테 구두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내가 막 얘기했다. 그걸 주장하셔야 되는 거, 소비자. 야, 내가 너네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내가 이 위험 집단에 편승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 설계사한테 안 알렸겠지. 다 알렸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보험회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항에는 있지만 확 빼버리고 그냥 청약서에 알릴 사항 고지했어? 안 했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에 확인되는 치료 내역, 청약서 내용, 진단 내용, 의학적인 인과관계 내용, 요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저희가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고의중과실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 뭔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녹취 계약을 하시는데 전화로 TM 계약을 유도하시는 설계사분들께서 자신들의 유선 전화는 다 녹취가 되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괜찮아요. 이따가 그냥 다 아니요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하고 유선 전화로 전화해서 녹취할 때는 깨끗하게 녹취를 하는 거죠. 그걸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는 그냥 승인이 돼서 계약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면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보험회사가 당신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럼 너네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 중과실이 있어? 어떤 걸 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중대질환에 걸린 분들은 이런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이런 것들은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나 이런 생활질환으로 피부질환, 감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어려운 용어, 어려운 상황, 계약 해지, 보험금 면책 이런 것들에 대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3년 동안 청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보험금 청구권이 3년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3년을 묵히는 거야. 3년이 딱 지나면 요때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보험사가 네 3년 지나셨네요, 드릴게요 하고 드릴까요? 그 발생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도 제척 기간은 그냥 계약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데 문제를 삼지 문제를 삼죠. 근데 약관 조항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계약전 알림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제척기간 미경과 청구권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상담이 오시면은 제가 이 조항 얘기를 드려요.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적어도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 있을지언정 해지는 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진단비잖아요. 고지의무 위반은 내비두더라도 이 진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는 두 번째로 제쳐두더라도 3년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되지 않으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된다 라는 건데,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안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3년이 넘어서 청구를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조항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약관대로만 하면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요 3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3년만 딱 묵히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보험 사기 아닌가?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고, 무조건 3년 지나서 청구를 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3년 지나서 청구하면 다 사기로 몰린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상품에 가입했고 어떠한 질환이 있었고 가입 전에 어떠한 치료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딱 획일적으로 해지다, 아니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보는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그게 문제가 될 때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로 조사를 내보낼 수가 있고 사기로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사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경찰관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상담을 받아볼 것 같아요. 가입 전에 병력도 자신이 없어. 진단 나온 것도 3년 이내에 진단이 나왔어. 그럼 전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알리름을 작성을 할 때 궁금한 게 있는데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1년마다 계속 봐야 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분이 이거 고의로 그러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경우라면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이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해야죠. 특히 여성분들인데요. 유방이나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결절이나 종양이 있으면 초음파만 보면 되잖아요. 검사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의사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팔로업 단위를 좀 길게 1년 단위로 좀 합시다. 그래서 쭉 1년 단위로 한 거죠. 근데 딱 그게 보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터 이 사람은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 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잖아요. 그럼 이거를 추가 검사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추가 검사로 봐야 돼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잖아, 이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오던 그냥 이게 추가야? 그냥 검사잖아. 검사만 하고 의사도 별 이상 없다. 없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잖아 라는 거잖아요. 저도 두 번째거든요. 제 생각은 두 번째인데 왜 제가 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고지 의무가 우리가 상법상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내 질병에 대해서 아는 건 언제 알까요? 의사한테 진료를 처음 받으면 알죠. 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는 암 환자인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보험회사에 나는 간암 환자입니다라고 고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단받은 사람이죠. 왜요? 전문의를 통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아는 건 고지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내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험은 병원 가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고지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추가 검사가 맞는 거지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사를 고지해야 됩니다. 이미 판례가 있어요. 지금 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추가 검사하면 1년 안에 검사를 2번 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팔로우업 한 것도 소비자가 진 판례가 있어요. 이건 알려줘야 됐다. 이건 추가 검사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팔로우업만 하는 분이 있어요. 팔로우업만 하는데 의사는 계속 뭐 치료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유지 잘 되고 있다. 뭐 안 보셔도 된다. 뭐 그냥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은 처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도 진료로 보는 겁니다. 건강검진 외에는. 그래서 그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보험사가 띄는 거예요. 진료비를 냈잖아 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검진은 내진 않고 자기가 그냥 검진 비용만 수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이내에 질병의 확정 진단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병원에 따로 안 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약서들이 미묘하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 것들을 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건강검진에서 특정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따로 검사 같은 건 안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고지혈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청구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전에 고지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우리 보험 심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너네한테 왜 고지를 해?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약관 조항 말씀드렸다는 게, 청약서를 들이밀면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분명히 이 사람은 위험률이 분명히 높아. 근데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말장난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럼 혈액 검사했을 때 이거 고지혈증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조금 제대로 된 진료를 좀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료받기 전에 보험부터 딱 가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청약서상 알릴 의무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할 때는
확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버리고 자기네들 분리할 때는 이제 축소해버리고. 건강검진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를 보험사가 알게 되면 문제될 수 있고 네. 모르면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보고 그 당시에 통보가 되진 않잖아요. 네. 통보 일자가 언제야? 이걸 보죠, 보험사는. 언제 집에 날라온 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고 이 사람이 따로 병원 안 갔더라도 야, 여기 수치 높잖아. 그럼 이건 네가 알았던 거잖아. 청약서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은 거야. 이거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 맞잖아. 고지혈증이 진단받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다 진단받을 수 있고, 특히나 뭐 고지혈증과 관련된 담보들이 있으면 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약간 격가진데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같은 게 나오거나 네. 이래서 건강검진 하신 적 있냐, 네. 건강검진 하신 거 있으면 보여달라 이랬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줘도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장 조사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왔는데, 현장 조사를 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과 하는 형사적인 분쟁이 아니잖아요. 민사 분쟁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돈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사 분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 그 정보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피보험자한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완전 피보험자한테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그냥 아예 몰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자 조사 잘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냐? 얘기를 잘해서 그 정보를 많이 캐내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을 설득을 못하는 게 못하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오픈되는 병원이 어디지? 첫 번째 청구한 병원, 두 번째 내가 보험회사에 청구했던 병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비나 이런 거 저는 청구 안 합니다라고 했던 게, 그런 것들이 이력에 다 남으니까 보험회사는 쭉 이력 뽑아봐서 조사를 내보내면 어디 병원 가야 됩니다. 동의서 유임장 써주십시오. 못 써주겠다? 그럼 청구권을 반려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오픈이 되는지를 잘 보셔서 내가 그 건강검진했던 그 병원을 오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거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검사 결과값을 가지고 언제 통보가 됐는지를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셔야 되죠.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민사인데 네. 형사처럼 느끼는 그렇- 고객들이 굉장히 많- 많아서 그렇죠. 예, 많이 그렇죠. 떠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달라는 대로 다 막 네. 주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처음에 조사 나온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아, 네, 오세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막 왜 내가 보험사에 이렇게 보험료 안 밀리고 잘 넣고 뭐 했는데 보험금 언젠 다 준다더니 왜 현장 심사를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막 본인 불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현장 조사자가 그 불만을 다 듣잖아요. 그리고 피보험자를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서명을 받고 조사자가 갈 때는, 그러니까 올 때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오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조사자는 서명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생각해보세요. 나 당신 돈 안 주려고 현장조사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조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면 다 이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예, 그리고 저는 보험심사와 관련이 없고 최종 결정은 보험회사가 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요 일만 맡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정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고서를 써줄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그 조사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조사자는 자기가 보고서를 쓰고 보험회사가 그 보고서 승인을 해줘야 그 돈을 수임료로 받는 건데, 다 각자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과도한 정보가 오픈이 된다라는 거죠. 건강검진을 아까도 PD님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받아가요, 보험회사가. 저 작년에 검진 대상자였거든요. 안 받았어요. 근데 보험사는 당신 뭐 짝수년생이네 홀수년생이네 해서 언제 조사 받아야 되고 막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검진 반드시 내놔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피보험자분들은 보험회사가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병원 외에는 오픈하지 않는 게 마라.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 이게 조사가 받을 것 같고 3년 미만 청구권 행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조사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여기 병원은 고지를 안 했고 이게 오픈이 되면 해지가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과감히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죠. 사실 고객이 이런 걸 다 알기는 너무 힘들고.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주안점 설계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청구해주세요 그럼 네 하고 그냥 막 늘 게 아니라 머릿속에 3년만 있으면 너 이거 청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라도 한번 스톱을 해주시면 고객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지가 될 수 있고, 물론 네가 나한테 그때 잘 알렸겠지만 보험회사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너를 털어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이미 넣으면 나중에 빼게 되면 그것도 다 전산에 남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거죠. 왜냐하면 고지의무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근간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는 조항이고 보험회사에 매우 강한 강행 규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설계사님께서 상세하게 아셔야 되고 세세하게 아셔야 되고,
또 이런 경우 있죠. 날 통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어플로 청구를 해버렸어. 이미 물을 엎질러 버린 거야, 고객이. 그렇게 돼서 나한테 갑자기 조사 나온대요. 뭐 갑자기 뭐 해지한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얘네가 정말 해지가 적정한가, 아니면 진짜 이거 이렇게 조사 나오는 게 맞나라는 것들을 설계사님 분들께서 제대로 좀 보시려면 이 사람의 고의중과실 얘네가 입증을 했나, 너네 어떻게 입증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능하신 설계사님들이라면 청구권에 제동을 걸 줄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청구한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되는 걸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보험회사랑 완전히 싸우겠다는 거고, 그럼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그 가입자들이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를 운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PD님이 말씀하신 감기로 고지를 못했어. 근데 그걸 해지하겠대. 근데 설계사님이 야 고의중과실 했어? 이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맞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보험사도 스톱하고 재심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지 의무는 특히나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설계사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님이 계신 곳이 A보험사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서 정말 상품을 많이 판매하시는 에이스 설계사님의 고객이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이제 너네 A랑 거래 안 해, 우린 B랑 할 거야, 이래 버리면 계약 유지시켜주고 돈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된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보험은 모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거라 보험사에서 그런 분들 놓쳤다가는 난리 나거든요. 설계사분들이 이 고지 의무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고객 접점에서 받아서 고객이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이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는 약관 조항과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보고 이 사람의 병력을 보고 딱 크로스 체킹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이 사람이 안 알린 게 중대한 사항인지 먼저 담보 사항을 보셔서 판단하시고, 보험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고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정말 설계사분들께서 완벽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터치를 해주는 게 진정한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한상훈 손해사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